그 헤즈볼라는 레바논이랑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레바논과 헤즈볼라는 달라요. 다르다 네. 완전히. 근데 이쪽도 어쨌든 무장의 수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이후에 확전의 가능성이 있는 그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거는 뭐 나중에 따로 좀 논외긴 합니다. 예. 지금 가자 지구와는 다른 얘기예요. 예예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남쪽으로는 가자 지구, 네. 북쪽으로는 레바논 침공까지 해요. 네. 그 유명한 베이루트 침공까지 베이루트.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같은 지역이지만 완전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다. 다른 얘기예요. 아. 저는 그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야. 둘 다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비극의 씨앗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자극적으로 지금 누가 죽고 폭격을 하고 몇 명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뿌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갈등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다 잘못했어요. 왜 애를 죽여? 말도 안 되죠. 이건 전쟁 범죄예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번에 선을 너무 많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그 누구에도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아니, 민간인을 왜 그 포로로 잡아 끌고 네. 가? 왜 집에 있는 그 부모님을 쏴 죽여요? 이건 절대 있었으면 안 돼. 네. 근데 이걸 표면적인 이런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 근본 뿌리를 이해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저희가 이제 그 얘기했었던 중동 국가들도 쉽사리 팔레스타인을 얘기를 했지만 하마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우디, 이란도 우리 그거 하는 거 아닌데 중동 국가들도 하마스를 지지는 안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러면 서방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이라거나 중국도 중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네. 양쪽 다 양쪽 다 좀 자제해라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은 지금 사실 다른 데 신경 쓰기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반사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보면 네, 오히려 그렇죠. 네, 본인들이 편안하게 자기네들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젤렌스키가 바로 한마디 했잖아요. 젤렌스키는 젤렌스키는 지금 그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예.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 하마스를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다른 얘기지만 내년 대선에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시진핑과 푸틴은 지금 속으로 트럼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게 미국이 사실은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아주 그냥 끈끈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도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에이펙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거든요. 여기에 미국 대통령들이 가가지고 그 기부금 받으려고 항상 연례 행사에 가는 정도로 엄청난 그건데, 실제로 공화당 쪽은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스라엘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있긴 있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에이펙이랑 좀 충돌하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하마스가 지금 때렸잖아요.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도 바로 규탄했고, 네. 민주당에 있는 그 어떤 국회의원도 이렇게 비인간적인 살상 행위를 한 무장단체를 지지하는 바로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의 그림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얘기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누가 제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 왜냐면 김정은은 관종이거든. 그렇죠. 계속 지금 ICBM 도발하는 것도 관심받기 위한. 날 좀 바라봐. 네. 이거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번 뺏겼어 지금 꽃놀이패를요. 근데 지금 저쪽 중동에서도 약간 분쟁이 나버리면 완전 물망초 미쳐져 버리잖아요. 완전 뒤쪽으로 뒷전으로 빠지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본인을 중국 끌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7차 핵실험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게 중론이야. 예. 그 풍계리가 있잖아요. 함경도에. 여기서 7차 핵실험을 해버리면 백두산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요. 풍계리에서 중국 안 멀어요. 한 150km밖에 안 돼요. 예. 여기서 6차 핵실험까지 다 풍계리에서 했잖아요. 화강암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산인데 계속 밑에서 터뜨리다 보니까 이게 거의 1억 도까지 올라간대요. 한 번 터뜨릴 때마다. 네네네. 화강암이 유리가 된 상태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유리는 손대면 깨지죠. 쨍그랑이잖아. 예. 쨍그랑이면 무너져 이게요. 무너지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백두산의 마그마방을 건드린다. 이런 뭐 시나리오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날 좀 바라봐. 왜 날 안 바라봐. 여기 북한이라고 있다고. 터트려. 저기 지금 풍계리에서 한 번 더 핵실험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나 좀 바라봐. 날 좀 바라봐. 나 좀 바라보라고.
왜 안 바라봐? 뭐 무너져도 상관없어. 그래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주장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지금 상황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 가자지구 쪽으로 넘어와서 하마스, 팔레스타인이랑 하마스는 우리 지금 계속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마스가 과격한 선을 넘는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당한 거랑 별개로 이스라엘의 뭐 얘기했었던 아까 네타냐후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공격을 위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큰 그림에서는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타냐후가 바이든한테 우리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이 암묵적으로 동의해 준 것처럼 지금 보이는 예. 상태고요. 근데 과연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시가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전을 하게 되면 그냥 미사일로 폭격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피해도 좀 막대지. 본인들도 데미지를 입으니까. 예. 네, 이스라엘 군도 엄청나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들어갈 거냐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기는 어려운 쪽으로 지금 좀 가고 있어서 최소한 신용이라도 할 거다라고 보는 게 적절한 듯 싶고 근데 이게 네타냐후한테 꼭 좋은 거냐는 네. 좀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별명이 미스터 시큐리티예요. 시큐리티. 네타냐후는 내가 집권하는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되라고 항상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한 거잖아요. 지금 당했죠. 그러면 이게 진짜 정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전혀 이스라엘 그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모사드? 네, 모사드. 그쪽에서는 이게 아예 알지 못하고 그냥 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하마스가 굉장히 머리를 교묘하게 쓰면서 이 이중 작전을 펼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하마스보다도 더 과격한 또 단체가 있어요 지금 가자지구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하니까 표면적으로 몇 달 동안 하마스는 우린 관심 없다고. 안 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뭘 했냐면은 그 고임금 정책.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넘어와서 취직을 하면은 돈 많이 줄게. 월급 많이 줄게. 네. 하마스가 관심 있는 척했어요. 그래요? 얼마 주실 건데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하마스가 이제 더 이상은 뭐 과격 그쪽 노선을 포기하고 이제 정말로 이제 평화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때 뒤통수 친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면 일부러 져줬어요. 근데 이게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48년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건국 이후의 유대인들은 이게 있어요. 이 하나의 원칙은 당한 만큼 돌려주자. 72년도에 민헨 올림픽 때 검은 9월달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그러니까 테러라는 걸 처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민헨 올림픽 서독 민헨 올림픽에서 이제 그 검은 9월달이라고 이제 팔레스타인 과격 단체 그 대원들이 선수촌에 침입해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선수단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팔레스타인인들 감옥에 있는 걸 풀어달라. 그러니까 인질극을 벌이다가 인질들이 거의 다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하필이면 생방송으로 딱 보면 올림픽이니까 다 기자들이 와 있어요. 그렇죠. 다 와 있죠. 인질극을 다 생방송으로 중계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질들은 참, 여기 또 복잡한 얘기지만 리비아가 끼어들어가가지고 리비아가 또 중재를 해준다고 해서 다 풀어졌네. 신났어 처음에 그 검은 9월달 그 친구들은 우리 성공했다. 뭐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우리 어느 정도 성공했다. 웬걸 이스라엘 모사드. 이스라엘 모사드가 당시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들이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관련자들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진짜 다 죽였어요.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민헨이라는 영화예요. 뮤니크라고 하죠. 네, 뮤니크라고 하죠. 뮤니크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국제사회의 눈치는 보겠지만 아마 이걸 그냥 당한 만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 그렇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없죠. 한 번도. 없고 그 민헨 올림픽 때 선수 9명이 결국은 죽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레바논으로 쳐들어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 피해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레바논에서 다 쫓아내는 계기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네타냐후가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네타냐후의 정치 생명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미스터 시큐리티가 이미 당했는데. 그렇죠. 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지금은 지지하겠죠. 그렇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책임론이 나올 거고 너 뭐 했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래도 라고 얘기할 정도의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진짜 또 정말 그냥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 세력들, 그 양쪽의 집권 세력들이 벌이는 좀 애꿎은 사람들이 지금 네, 피해를 네. 받고 있으니까. 이게 나름대로 전쟁사 좋아하시죠? 전쟁사 듣다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죠. 예. 지금 뭐 가자 너무 잔혹하지만. 잔혹하지만 나름 또 전쟁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 일로서 말씀드리면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을 거의 못 벌려요. 불가능해요. 일단 탱크가 못 들어가요. 이거 너무 좁은 지역이라고. 너무 좁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보니까 뭐 41km, 10km 아주 좀 작다. 그보다 더 작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탱크가 들어가가지고 기갑사단이 여기서 활동을 못 해요. 네. 그럼 뭐냐면 보병이 들어가요. 보병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병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죽어요. 이른바 시가전이 벌어져요. 그 피해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보통 시가전을 벌일 때는요.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10명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마스 대원이 10,000명이 있다 칩시다. 가자 대구에. 네. 10,000명 있으면 이스라엘 보병이 10만이 들어가야 돼요. 10만에서 몇 명이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미사일로 때리는 건 쉬워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예. 근데 보병이 들어가가지고 시가전을 벌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정말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어 이건요. 그러면서 점점 악순환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타냐후는 난감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여기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만약에 본인들의 피해가 커지면 본인 정치 생명이 위험할 거고.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하기에는 지금 미스터 시큐리티가 당했고. 그럼 왜냐면 지금 이 정도의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탱크를 지금 기갑부대를 들여보내서 다 박살을 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충분히 이스라엘은 많이 했어요. 1967년도인가 6.1 전쟁이라고 있었거든요. 6일 만에 기갑부대를 그냥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다 투입해서 이집트를 박살내버렸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야 가서 이집트 박살내 그럼 한다. 하는 친구들인데 네. 지금 머뭇거리는 거는 딱 봐도 여기 탱크가 못 들어간다. 장갑차가 못 들어가. 가자네. 보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자기들 피해가 엄청나거든. 그때 이집트랑 전쟁하면서 여기 가자 지구를 이집트한테서 빼앗아 온 거예요. 여기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촌을 많이 건설한 지역이었고 그때 여기 이집트랑 전쟁하면서 뺏어 왔는데 시가전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방법입니다. 네. 이게 몇 명이 죽을지 모르고요. 또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면 국제적인 여론이 이스라엘한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난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부 난민이라는 표현을 여기 써요. 내부 난민. 내부 난민. 난민이라는 레퓨지라는 거는 내가 살던 땅에서 멀리 쫓겨나는 거 떠도는 게 난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근데 팔레스타인은 원래 살던 땅에서 난민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만약 팔레스타인인들이 뭐 이란이나 아니면 인도에 가서 난민이 됐다 그러면 정말 레퓨지가 맞죠. 그게 난민인데 2000년 동안 내가 살던 집이 어디예요? 부천이요. 부천에서 2000년 동안 대대로 살다가 갑자기 부천에서 난민이 된 거예요. 내가 살던 땅인데. 내가 살던 땅. 그래서 유일하게 이너 레퓨지라고 해서 내부 난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슬픈 얘기예요. 이게. 그러네. 자, 여러분 지금 그 사프라이브 한 다음에 900명 넘었거든요. 아무래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심을 안 가질 수 그리고 없죠, 특히나 이게. 이번에는 하마스가 했었던 이 짓들이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지금 200명 아니에요? 여기가 900명, 이거예요? 900명. 이거는 채팅 자가 200자까지 쳐진다는 거고. 내가 이걸 보고 유튜브를 몇 개를 하시면서 지금 네. 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네네네네. 그게 좀 충격적인데요. 예. 그다음에 200 여기 현재 동조자가 200명에서 안 늘지 하고 있어요. 902명입니다. 902명. 1000명이 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잠깐 여기서 얘기도 나왔었고 여기 채팅창에도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사드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첩보기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데 왜 이걸 놓쳤느냐? 네. 진짜 놓쳤는지 아닌지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사법부 쪽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입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은 장관을 임명하려면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법부가 괜찮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외신에서 보기에는 이러다 내정 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과격한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선을 좀 빼앗긴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어요. 아, 네. 그거 신경 쓰다가 네네네. 가자에 대한 거를 조금 놓쳤다. 네. 왜냐면 이스라엘에 모사드 말고도 첩보기관이 3개나 되거든요. 되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국내 첩보 담당하는 기관, 모사드는 국외 첩보, 그 다음에 IDF라고 그 군대. 그렇게 네. 방위군. 네. 네. 3개가 다 놓쳤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네타냐후가 지금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해석하는 합니다. 경우들이 네, 있다. 네, 네. 전 정말 이게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현재 잠정 150기의 핵보유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IAEA가 유일하게 핵 사찰을 안 하는 나라예요. IAEA의 관심은 이란과 북한밖에 없어요. 네네네네. 이란은 I do not know, I do not want to know, I don't care예요. 이 150기의 핵 보유국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3차 대전까지 이제 번진다? 네. 이거는 아무도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 썬킴 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우리가 좀 걱정하는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두 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다른 중동 국가들이 지금 대놓고 그 하마스를 지지할 수도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고 오히려 발을 빼거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황일 거고 확전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저는 확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여기서가 끝일 것이다. 왜냐하면 확전이 되려면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런 이 병력과 국력과 이런 그 능력이 거의 대등해야 돼요. 국가 대 국가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 이편 저편을 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말 네타냐후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 지구는 박살이 날 거예요. 다 박살이 날 건데 그리고 또 진압이 될 거예요. 예. 진압이 될 건데 관건은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촛불 듭시다 한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미얀마의 미자도 생각 안 하죠 지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처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충격이 뭐냐면 키이우, 그 당시 우리 키예프라고 했죠. 예,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 예. 지하철역에서 BTS 포스터 앞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우크라이나 소녀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쵸. 이게 21세기에 우리가 있는 일이냐. 지금 민간인 학살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10살짜리 쌍둥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엄마 아빠를 총으로 쏴 죽이고 이거 이런 일이냐. 이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겠지 원래 그런 동네하고 넘어가 버려요. 사실 우리랑 거리적으로도 멀고 아무래도 그런 게 잊혀지죠. 시간이 좀 길게 그런데 가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미얀마에서 학살은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되고 있고 아마 우리 국제사회 관심이 멀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알게 모르게 너희들 딱 그때 그랬지 다 두고 봐. 끝까지 너희 다 죽여버린다. 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를 게 된 것이 더 좀 겁이 나요. 어쨌든 확전이 되기에는 지금 두 하마스랑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사력 차이도 많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지만 그 뒤에 있을 일들이 좀 걱정된다. 겁이 난다 이거죠. 예.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확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미국은 바로 항공모함 파견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일단 이렇게 세게 움직이지만 나머지 중동 국가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마스 잘못 편들어가지고 미국이랑 지금 굳이 척질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동 국가들은 이게 그냥 조용히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지나가자. 네.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게 결국은 가자지구가 초토화될 때 하마스는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에게는 다 커피를 무료로 줘요. 최고급 커피를요.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 돈 없다고 돈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줘요? 외국인들은 그냥 다 커피를 대접해요. 밥도 대접하고. 왜요?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참상을 밖에 나가서 좀 다녀달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마스는
본인들은 어떻게 무사히 이렇게 그거 세를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이들의 그 비인도주의적인 막무가내 공격 때문에 거기 있는 다른 팔레스타인 그 네, 국민들은 네. 최악을 아마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아. 최악을 경험하겠죠. 하마스는 그럼 정말 악랄한 선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기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국민들이 그 팔레스타인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 본인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포장은 이슬람을 위해서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종교나 중동 얘기 나오면은 심각해져요.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이게 결국에 아까 썬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멀리 있기도 하고 이게 진짜 확전이 돼서 우리가 심각한 어떤 위태위태함을 겪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또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잊혀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멀리서 우리가 TV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금 그 민간의 학살을 보면서 그냥 대회에서 외신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야, 돌려라 우리 저기 뭐 1박 2일이나 보자. 예. 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나 봐요. 그런 일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럼 그게 또 우리가 또 국제사에서 잊혀진다? 저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끔찍하죠.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민중봉기 이제 그쪽에서 인티파다라고 하는 민중봉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계기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초토화됐을 때 혹은 아주 심하게 탄압을 했을 때 이럴 때 보통 민중봉기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물론 하마스가 저지른 어이없는 일 때문에 피해를 입겠죠. 근데 그 피해는 이스라엘 군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다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럼 이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구렁텅이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런 점이 제일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언급 안 한 것 중에 이제 유대인 정착촌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정착촌 건설 때문에 자기네 땅을 많이 뺏겼거든요. 지금 그리고 네타냐후가 그걸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억하심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또 탄압을 하고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총리가 그 무장 경찰들 대동하고 가가지고 그 성지를 일부러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막 돌 던지고 난리가 나니까 거기서 발포합니다.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진짜 안타깝게 자꾸 사람들만 죽어나갈 거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번 일과 관련된 그리고 그 이전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예 모르셨던 분들도 제가 생각했을 땐 요번 회차를 쭉 들으시면 이래서 이렇고 지금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조금 더 사실 하마스가 했었던 행동이 너무 악랄하기 때문에 요거에 지금 포커스가 점점 맞춰지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본질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다뤄드린 거니까 요번 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추후에 추가되는 뉴스를 좀 더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